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염영숙 박사와 황장수의 앵그리 독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앵그리 독으로 안 보이시네요. 오늘요 예, 진 되게 빠진 독입니다. 그냥 스누피 같은데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오늘 좀 유기견. 뭐 유기견.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시고 시작부터. 저야 원래 저기 뭐 스스로를 갖다가 디스하는데. 근데 힘이 좀 빠졌는데도 뭐 다른 걸로 열받으신 게 있나 보네요. 오늘 저기 제가 아까 사무실도 낮에 시끄럽고. 지난번에 무슨 카드를 잊어먹고 은행에 카드 하나 만들어 갔더만은 네. 그 사이에 사무실로 다 뭐 밥 먹자고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이명수 변호사도 사무실에 와 있을 타이밍인데. 그래서 뭐 씩씩거렸지. 왜 아무도 전화를 안 받냐. 여기는 뭐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네, 그래서 사무실 거의 다 와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 그리고 아니 특별 소방점검을 놨다. 아 봤어요? 그 누가 못 나왔는지? 봤지 나는. 그래서 임 변호사가 우리 사무실 앞에서 도착했어. 담배를 피우다가 이상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는데. 오. 그래서 4층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요 하니까 소방점검 왔다. 아 소방점검 밑에가 음식점이니까 거기 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어. 그 건물에 보통 보면 한 군데를 가서 다 해야지. 아니 특정한 사무실만 소방 점검을 한다고 불이 이게 안 나나. 4층 근린 시설인데 여기만 오피스고 나머지는 뭐 밥집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가려면 거기 가야죠. 그러니까 지하에 또 바고 네. 라이브 바고 그런데부터 가야지. 근데 우리를 콕 집어서 우리한테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하지. 어제 이제 뭐 다들 조국을 발령내니까 겁이 나서 다 깨갱하고 있는데 감히 그냥 듣보잡이 홍대 앞에서 인도를 휘짓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한테 문재인 퇴진시키고 조국 쫓아내자고 하고 다니니까 어제도 경찰이 뭐 집회하는데 봤잖아요. 저보고 뭐 경고합니다. 뭐 사법 처리한다고. 내가 그래서 알았어. 희망 사항이니까 좀 꺼져라 했잖아요. 사람들도 네. 다 앉아서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쭈삣쭈삣하면서 갔잖아요. 네. 근데 뭐 뒤로 오늘 경찰이 온 것도 아니죠. 경찰이 안 왔지. 근데 경찰이 안 오고 소방점검을 왔어요. 또 소방서도 아니었다면서요. 아니 뭐 서울시 무슨 마포 뭐 소방회가 하이서울 차로 타고 왔다는데 50대 후반의 남자 하이서울은 하나하고 마음 때나 타나. 여자 뭐 젊은 애가 하나 왔대요. 그러다가 임 변호사가 나 여기 회원이고 변호사인데 뭐 때문에 왔어 하고 이제 하니까 또 사무실 직원도 나가고 또 사무실에 와 있던 김인성 선생도 나가고 하니까 이제 쟤들이 뭐 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나중에 반말도 하고 몸으로도 밀어붙이고 이랬대요. 우리 사무실에는 성질 나쁜 사람은 또 다 나갔군요. 소장님이 제일 나쁘긴 하지만 소장님 없어도 뭐 그래도 뭐 몇 명 있는데 그래서 만만치 않은 온순한 사람이 나갔고요. 있었는데 요즘 임 변호사님도 저하고 따라다니다가 네. 좀 뭐 마포스도 가고 네. 그래서 아니 성질이 그러나 좀 이제 변호사니까 변호사한테는 변호사한테는 저기 말을 심하게는 못하죠. 뭐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퇴각했는데 아니 소방 점검을 왔으면 뭐 정장이든 증명서가 있으니까 들고 할 거고. 뭐 이제 근데 사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뻔하잖아요. 뭐 저 황양수 어제 요 홍대 앞에 있으면서 젊은 애들을 사무실을 요 아지트를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뭐 아예 젊은 애들한테 사진 찍으려고 수시로 왔나? 선동하니까 요홍대에서는 쫓아내야 되겠다. 이제 젊은 애들을 건드릴까봐. 젊은 애들 건드릴까봐. 꼴같지도 않은 그래서 것들 와서 이제 진짜. 겁 좀 줄라다가 이제 아이고 진짜 이게 언제적 하던 일이에요. 자유당 때 하던 일 합니까? 자유당 때? 그 저기 쌍팔년도에 촌스러워. 하던 중국이 잘 쓰잖아 아직도. 아 근데 어쩜 이렇게 이게 이거 뭐라 그러죠? 어쩜 이렇게 역행을 하죠?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정권이라는 데가 정권을 도와주는 인간들한테는 이게 진보고 무슨 좌파진지 네. 모르겠지만은 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군사 정권에도 아니 거기도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수준이 있어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엉망진창에다가 차라리 남산에 들고 가갖고 뭐 한번 매달든지 뭐하고 와가지고 찌질하게 남 행사하는데 와가지고 앞에서 공활 해서 하면서 아니 뭐 근거를 대든가 뭘 하든가. 그래서 아주 웃기고 자빠졌는데. 아니 그런데 소방 어제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경찰들이 뭐 맨날 저기 눈치 보잖아요. 제일 먼저 눈치를 보고 뭐 본인도 뭐 어디서 뭐 시키거나 그랬으니까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방법 우리가 뭐 불을 피우지 않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이긴 하죠. 그래서 불 여기 이렇게 이모티콘 처리되고
뭐 존재 자체가 그러시긴 한데 왜 왔을까요? 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정권에 불을 지르는 이 불씨가 여기 있다. 아니, 저도 말만 하면 그냥 다 불지르자 그 말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 불씨를 갖다가 저 멀리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법 이거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그 건물 주인 재밌다. 전화번호 못 재밌네. 들어요. 건물 주인 전화번호를 못 들어요. 그래서 얘네 전화번호는 따셨대요? 예? 얘네 뭐 전화번호 어디 가서 따겠어 뭐. 몰라요? 뭐저 알아보면 알 수 있겠지 건물주. 등기 보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물어. 아니 말고 아까 왔던 애들 전화번호. 걔들요? 네. 걔들 전화번호는 안 주더래. 안 줘요? 임 변호사가 명함까지 줬는데도 막 씩씩거리면서 갔대요. 엄청 수상한데요? 전화번호를 왜 안 주지? 명함도 안 주더래. 그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떳떳하면 더 수상한데요? 떳떳하면 네. 뭐 하나 종이 쪼가리 들고 오고 명함을 갖고 와서 해야지. 이제 여기 와서 딱 보고는 견적 잡아가지고 뭘 때리려고 그랬겠지 안에. 그러면 CCTV 있잖아요. 그거 따가지고서 좀 추적을 해보시죠. 어디서 온 애들. 임 변호사 벌써 다 저기 찍어놨고 뭐 아하. 안 봐도 내 뻔한데 저기 또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오면 진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네, 뒤진다. 고마해라 고마. 고마해라. 어제 집회 그 저기 오셔갖고 뭐 좀 어땠습니까? 어제 11시 반에 번개 때려서 전 택시 타고 가면서 소장님 전화 받았잖아요. 올 수 있냐고. 근데 저는 이제 제 거 방송 사실 오랜만에 요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안 빼먹고 하려고 그거 찍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뭐 스크립트 다 마무리도 하기 전에 이제 저기 이거 안 되겠다. 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방향을 틀은 네, 거예요? 방향을 틀고 오는데 아이고. 이제 메이크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오는데 뭐 보통 찍을 때는 저 바지나 이런 그 신발이나 이런 세팅은 안 해놓고 그냥 아나운서실처럼 이렇게 위에만 이쁘게 대충 사람답게 보이는 수트를 입고서 오는데 어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운동화에다가 헐랭이 목장으로 그 밑에는 운동복 위에는 자켓 그 뭐 그러는 또 웃기는 폼이었는데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저 올라가서 얘기할 때 보니까 1,000명 정도는 넘을 것 같더라고요. 많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밖에 보이는 데에 있고 또 옆으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금 추석 바로 앞두고서 아니 무슨 그분들까지 저한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몇 분 그 여기 오시는 저기 이렇게 톡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먼저 전화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일찍 받은 것 같고 다들 12시 넘어서 여기 방송 보면서 들으셨을 텐데 야, 그 시간에 어떻게 뭐 부산에서 KTX 타고 뭐 조퇴하고 이렇게 다 오셨는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제 지방에서도 좀 오셨더라고요. 네, 속 뒤집어져가지고 미치겠다고 하시는데 예.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흔히 뭐 보수라고 하면 이렇게 기동성 있게 어제 발표했는데 설마 어제 집회를 할까? 서울대는 어제 예정돼서 했던 거고 그렇군요. 한국당은 이제 뭐 나경원이가 쫓겨날 위기고 네. 황교안이도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저들은 지금 막을 수 있을 거라 봤는데 문이 밀어버리니까 어제 이제 큰일 난 거거든요.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아무것도 해야 아직도 되니 안 하고 있지. 현충원 갔다가 뭐 길거리에서 어제 뭐 그냥 선전전 한다다가 홍보물도 안 갖고 가가 당해서 찍어놨는데 안 갖고 갔대요. 그래서 뭐 컴컴한데 이거 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저들 뭐 하나 이래 된 거고 뭐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행진을 하고 또 와서 또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 분자다. 지금까지 우습게 하는 거죠. 앵그리 블루 2, 3차를 할 때는 저거 뭐지? 저 흑수저 같은 것들, 찌질한 것들, 뭐 나이 들어서도 저러고 사는 것들 참. 뭐 이까짓 것들 뭐 이런 왜 아픈 데를 건드려요. 나이 들어서 산다고. 저도 만만치 않게 먹었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흑수저라니까 그게 나한테 지금 아프게 오는 거지.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표시를 안 하고서 그냥 웃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 그런 걸 아파한다고 그래 또 없어 보이게.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원래 사람이 저기 지가 또 기운이 빠져서 약한 그래. 데는 스누피가 좋아하는 게 뭐더라? 좀 찾아가지고 가야겠네. 그래서 자관 저것들이 어제 조국을 밀어붙이는데 그럼 다 백성들이 겁을 먹어야 돼. 어제까지는 떠들었지만 정말 백성이야. 이건 국민도 아니고 백성이야. 아이, 오늘부터 환장하겠어. 떠들면 목을 친다. 어제 그거였거든. 어제까지는 너네들 떠들어도 오늘부터 기가 떠들면 막혀서. 너네들 목을 친다 했는데 그 목을 쳐라 하고 이제 하니까 근데 이제 막
거리에서 젊은 애들한테 막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도 정말 옛날에 왜 그 저기 80년대 그때는 뭐 하이힐 신고 그 거리에 나가더라도 이게 각이 잡히는 그 액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온순하게 일만 하고 본인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살든 뭐 저기 뭐 근데 학생도 좀 있었죠. 학생이든 젊은 어쨌든 소시민으로 그냥 성실한 개미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으로 정말 처절한 마음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게 보면 그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직장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을 끝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9시까지도 막 왔는데 집회 끝났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집회하시는 거나 그렇게 뭐 선동하거나 이런 방식이 익숙지가 않잖아요. 네, 안 나죠. 그리고서 정말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묻혀버릴 수 있으니까 좌파는 워낙 이런 시위하는 방식이 뭐 민주노총 더 정교조 뭐 이런데 다 와서 하는 그런 체계적인 뭐 그다음 자본도 훈련이 있고 돼가지고 일종의 거기에 자체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고 하도 많이 흥분시키는 그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이제 감성 코드를 심고 네. 그걸 심는 방법으로는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뭐 음악이라든지 성동적인 어떤 멘트들을 담고 그것이 하도 많이 해가 지급화돼 있죠. 20대부터 네. 시작해서 그게 지금 60대가 됐는데. 아 이거 저기 뭐야 그 댓글 부대들 보세요. 그 옛날에 대학 때 기가 보면 막히죠. 항상 그 뭡니까 노래패들이 있고 네, 연극패들이 있었잖아요. 수십 년 그거를 해온 예, 거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된 거지.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는 놈들, 그리고 노래패하는 뭐 놈들, 김밥 나눠주는 사람. 뭐 연극 사물놀이패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쟤들은 그 분담이 쭉 되어 와가. 그냥 자본이 워낙 예, 또 품에서도 튼실하게 있고. 있어서 돈이 또 많죠. 많이 태워주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그러니까 정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좌파들의 그 조직들이 가자 하고 오면 그 조직 이해관계 속에서 동원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뭐 보수 쪽에 보면 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도 저 5만 명을 잘 못 걔는 내는 돈이 이유가 있으면서도 못하는 진짜 멍청한 애들이고. 그러니까 밑에 충성을 바치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없이 그야말로 산발적으로 흩어진 한국의 기득권 대중들이 이해관계를 좀 가지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그야말로 서민들이 이렇게 뭐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숫자들도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홍대 앞에서 계속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체 뭐 태극기라든지 또 기존 뭐 보수 집회에서 나오는 군가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어제는 촛불만 들었죠. 예, 촛불만 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이걸 갖다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뭐 모인 사람끼리 또 모여서 폭격하는데 또 해봤자 그걸로는 절대 승부가 안 나거든요. 우리는 일단 그 가치 체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 점에서는 지금 우리 이 현 그 문제의 시국을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어쨌든 이거는 가치의 싸움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준비가 탄탄히 이론적인 무장은 돼 있는데 확산성을 좀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그래서 시점인 이제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확산성이라는 부분을 집회에 이제 이 예술 문화적 감성적 코드를 좀 넣으려고. 아 그걸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20일 날 집회를 할 때는 가수를 좀 불렀어 젊은. 그래서 이 대중들의 좀 약간이라도 저항감이 없이 굉장히 보편적인 음악을 좀 담아야 되겠다. 노래도 뭐 생각을 하나 지으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지난번에?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가 보낸 또 뭐 선동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독창적인 오리지널 코드를 좀 담은 그야말로 선동을 좌파 해야 기득권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뭐더 물러 터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멍청하고 그냥 질이 멸렬인 그런 보수 기득권도 아니고 그야말로 서민 중심주의. 그래서 누구라도 집회를 평생 한 번 안 온 분들이 집회를 나오게 하는 게 우리가 의미가 있지. 어제 감동적인 거는 예. 미국 집회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미국에서 그 공부하고 있는 저기 박사과정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어제 그 청년인데. 젊은 분. 예. 근데 여기 맞춰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미국에서 쪽팔려서 못 살겠대요. 네. 그리고 나라 걱정. 자기 부모님은 이제 이북 출신인데 예. 정말 걱정되고 쪽팔리고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촛불을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 좌파들이 촛불을 들었다 해서 촛불은 좌파거다. 저는 그런 유치한 이론이 싫어요. 이 보수 바닥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촛불은 사실 그때 우리 재작 벌써 2016년이죠. 벌써 3년 됐네요. 야 세월 빠르네요. 그때 그 정말 중내산에 하고서 그 했던 시간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 촛불은 진짜 이거 안 되지 그러면서 전부 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최대치로 이용해 먹은 게 지금 이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뺏은 거죠. 탈취한 거죠. 갈취한 거고. 그래서 촛불이 뭐 누구 거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밤에 이 촛불을 든다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좌파들의 독점도 아니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촛불을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분명히 차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집회를 지나가다가 잠깐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면 왔는데 소극적으로 안에 뛰어들지 못하고 멀찌감치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회가 조금 자기의 생각에 조금 성격이 안 맞으면 또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을 쫓아낸다라는 거는 또 조국에 대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대중화된 어떤 집회의 불길이 확 번져야 돼요. 근데 그걸 번지게 하려면 지금까지 보수가 3년 동안 시도한 방식으로는 내가 볼 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끼리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이걸 외부적으로 확산시키는 부분에는 도저히 뭐랄까 외연적 확정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집회 형식과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집회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해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주장을 해야지. 그렇죠. 그냥 뭐 너네들 우리 집회했으니까 우리 쪽에 와. 누가 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 한국당이야? 미쳤냐? 그럼 민주당이야? 미쳤냐? 그럼 넌 나쁜 놈이야.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질스러운 편가르기 그게 아니면 불편해하는 더 저질스럽고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개돼지스러움을 빨리 우리가 그냥 먼저 다 타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앞서서 지적을 해주면서 그렇게 속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 이 많은 거짓말의 뭐 무더기 속에서 철학 박사가 어떻게 개돼지스러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 그럽니까? 좀 철학적으로 그런 어떤 정신적 야만이라든지 뭐. 그렇죠. 더 정확한 표현은 야만. 아니 우리가 언제 그 문명인스러운 또는 법과 원칙에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서 뭔가 사회가 굴러가는 체험을 했어야 말이죠. 이게 개판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인데 그 위에서 이거 뭐 정리하겠다 그러고 나와가지고서 뭐 홍위병들 쫙 풀어가지고서 뭐예요? 좋네 이거 먹을 거 많이 널렸네. 그리고 주머니에다 슉슉 집어넣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입에다 재갈 물려. 야 다 처리해. 이러고 있는 이 꼴을 보면서 무슨 뭐 어떻게 더 좋은 말을 씁니까? 거기다 입 닥치고 있는 거를 갖다 개돼지라고 동의합니다. 그냥 개돼지라 하고. 어려운 말 쓰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맞아요. 그거는 철학의 대중화를 기하는데 열심히 염영수 박사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하는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쉬운 말을 쓸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말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 박사님은 알면서 쉬운 말을 쓰시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한국 사회가 제가 지금 볼 때 검색어 조작이라는 일종의 여론 조작이잖아요. 드루킹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처벌이라는 청원 44만 명이 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보세요. 네. 이제 그 얘기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뭐 쳐 누워 있던 그 맘카페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갑자기 지령이 딱 떨어지더니 그 지령에 대해서 이제 그 누가 캡처해서 그것도 올렸더라고요. 자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 좀 조국이 여기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랬는데 그런 의견들을 딱 올리면은 그렇게 막 다 삭제하거나 안 보이게 하기 이런 걸 처리를 한대요. 그러고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댓글 활동들을 해라. 그러고서 이제 지령이 떨어졌던 그런 맘카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맘들은 뭐예요? 애 키우고 애가 사기당하지 않고 놀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게 엄마가 하는 일인데
아니 뭐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뭐 이미지야 뭐 기똥차게 좋죠. 그 뭐 맨날 잘생겼대. 너무 멋지대. 전부 바람난 여자들이 맘카페예요. 뭐 정신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아니 그러니까 그 걔네들 뭐 취향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꼴에 그래서 걔네들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사이트가 뭐 한 사이트에 뭐 한 300만씩 회원이래요. 근데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다니까 그 표에 굽신굽신거리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기에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안 보이죠.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될 일이고요. 지난번에 뭐 여성단체나 뭐 이런 그런 저기 어떤 뭐 뭐죠 이렇게 성차별 문제인데 사실상 성차별이 아니라 인권을 갖다가 더 남성 인권을 유린하거나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서 좀 반상식적인 그런 언급들이 막 많아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자기네들 뭐 살림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 각종 커뮤니티들이 많은데 이런 지령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반사회적이고 지네들이 맘이라고 하는데 맘이란 말 쓰면 안 되죠. 그거는 무슨 엄마에게 포기해야지. 지네 애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예, 그 참 마음이라는 이름을 쓰기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미치고 환장한 액수들 모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클럽이죠. 또 이거 사이렌 소리 나가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 네 번째 아이템에 보면 유시민이가 지금 전화 걸은 이런 부분을 비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저는 제 것도 잘 안 봐요. 뭐. 근데 누가 지난 일요일 날 글을 올려놨더라고. 폭탄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정이 1,500개나 돼 있어요. 제가 원래 부정이 뭐 많아봤자 100개도 잘 안 넘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긍정이 이제 하도 많아서 13,000개인가 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누가 지령을 내놨는가 몇십 개가 그냥 페이크 뉴스부터 시작해서 막 쭉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거 여기는 뭐 지금 우리 소장님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너무 뭐라고 하실 일은 아니에요. 블랙리스트가 뭐 그 정도는 뭐 다 감수를 하셔야죠. 근데 저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좌파 성향의 일간지들 또는 뭐 뉴스들 이런 데도 지금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좀 소신 있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 부정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근데 전체 이제 통계를 보면 물론 저 조중동 관련해서는 뭐 워낙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보통 있잖아요. 평균을 이렇게 댓글 쓰는 사람을 남자 한 75%, 뭐 여성 한 15%에서 25% 많으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성 댓글 수가 뭐 50%,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총력 동원을 하는 건지 어쩐지 한번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열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 이제 댓글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참. 그리고서 뭐 검찰더러 개검이라고 떨고 있는데 누가 진짜 뭐 그 얘기 한 애를 딱 봤으면 멱살 잡고 머리채를 잡고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보이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데다가 글을 달고 하는 걸 하루 종일 업으로 하고 있느냐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나는 의식 세계부터 삶이 정상이겠느냐. 저는 정치도요. 지나치게 어느 쪽이든 뭐 우든 자든 그게 모든 것을 걸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보통 사람이 열중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하는 게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온 자기 인생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상실감이 들어지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존재감이 그게 그냥 보존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거의 뭐 그 광신도들 그 심리 상태 있죠. 그러니까 사이비종교에 빠졌을 때 좀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세상이 좀 맑아지면 이런 댓글 조작에 상징적으로 주도하고 또 그걸 지령을 내리고 또 그걸 운영하고 이렇게 한 놈들은 잡아가지고 전부 한 종신형주만 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댓글이 하고 싶어서
왜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럼요. 검색어 조작하는 거, 또 댓글, 뉴스 댓글 조작하는 거, 또 더 나아가지고 무슨 청원을 내면서 그 청원에 계속 반복해서 청원 숫자를 채워나가는 거, 누구 처벌하자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옛날에는 우리가 구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잖아요. 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네. 선거 때 숨겨놓은 뭐 애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하던 사람이 일당받고 지금 그게 이제 이 SNS 시대에 바뀐 게 댓글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하고 이 국민청원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그 비슷한 정치적 세력끼리 그렇게 해서 올리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그 대중의 목소리 또는 소통의 정치를 위한 게 아니라 끼리끼리 플레이를 하기 위한 거지. 예. 하나도 소통 없죠.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그래서 올렸을 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거는 막 그 부풀려 가지고서 어떻게 처분할까 그러고서 쇼를 하고 지들한테 불리한 거는 알았어 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 뭐 탄핵한다 이런 거 댓글도 예. 올라왔었는데 20만까지 갔었죠. 그랬는데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저런 거를 운영하면서 아마 필연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해라 하고 그 밑에 뭐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이런 조직들이 있을 거고 그 조직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구조까지 만들어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하루 종일 거짓만 하고 앉았죠. 그런 의심이 뭐, 예, 강하게 들을 수 있죠. 근데 드루킹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얽혔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고 그러니까 대가를 그거는 이제 요구하면서 뭐 댓글 엘리트 부대가 예. 되는 거겠죠. 예, 대가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터져버린 거고. 또 우길 걸 우겨야지. 예, 그렇게 또 다 범인이라고 다 하는 그 거. 저기 뭡니까 저 뭐예요 그저 뭐 센다이 총영사로 갔으면 됐을 건데 네. 오사카 총영사 하려다가 생긴 일이에요. 근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정권 들어서 SNS 상에서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상층부가 있을 거고 그 상층부가 결집시켜 놓은 또 꾼집단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이제 한 수백이나 수천쯤 되는데 지금 수백만 이런 부분들을 조작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이걸 맡은 팀이 있을 거고 그쪽에서 오다가 내려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렇게 검색어 조작이 순식간에 되고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반드시 기계가 있다고 봐요. 매크로 조작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IP 주소를 확보하면서 전화기로 가지고 수백 대의 전화기로 작업을 하는 이런 기계팀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것들이 뭐 이게 어렵지 합쳐지면서 않게 가는 거죠. 이거는 이걸 드러내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아니거든요.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래서 뉴스 빨리 그런 시간이 와야죠. 다 뒤집어 까가지고서 그래서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도 불질러 버려야지. 한 몇 달 동안 벌어졌던 이런 좀 고사시키기 위한 부분 최근에 겁을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겁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조회나 이런 게 구독이 그래도 장난만 치니까 하루에 1000명 정도는 늘어나잖아요. 장난을 치니까 하루에 2, 30명 어떨 때는 마이너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지금 한 8개월을 장난을 치느냐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범죄라는 거 나중에 세월 지나서 이 정권이 조국을 저렇게 하고 끝까지 재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니 지들 목에다가 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지요. 진짜 꼴 같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그때 그 멘트들 네. 대통령이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고 예. 조이치가 청문회 받으면서 거기서 친문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막 토 나오는 멘트들을 해요? 무슨 겸허히 뭘 뭐 아프게 받아들이고 성찰 네가 뭘 성찰하든지 상관없어. 진짜 뭘 느끼지 마. 넌 존재 자체가 느끼해. 이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아니 묻는 말에 답하세요야. 그리고서 그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청문회를 지네가 안 열어줘서 그랬지. 아씨 난 일을 할 건 많고 막 개혁도 했는데 네가 왜 개혁을 해. 개혁은 잘 되고 있는데 네 존재 자체가 지금 개혁의 대상 아니니. 그 말을 하는데 왜 온 국민을 속이지 못해 발광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좀 선생님 내가 개돼지로 보여요? 아니요 개돼지로 안 돼지로 보입니다. 보여요? 아니요. 이상하네. 자. 저기 계신 우리 기사님 개로 보이세요? 아니요 전혀. 그럼 왜 이것들이 왜 우리가 눈이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 몇 번을 장난을 쳤는데 그게 성공하거든요. 이게 2년이 넘어서 이 성공이 축적되면서 저것들의 정치 공작, 여론 조작,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일종의 박해, 이 상대 진영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서 그 성공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이렇게 이겨. 이런 오만함이 지금 경험적으로 쌓였다고 봐요. 정신병이지 그거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주도해 온 게 조국이니까 차라리 조국을 가지고 지지층을 결합시켜서 돌파해 가는 게 낫지. 조국이 없는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과하고 조국을 빼면 사과해야 될 거고 사과하면서 또 지지층도 분열되면서 그리고 이제 반대 진영을 갖다가 조국이 다 요리해 왔잖아요. 딱 세프야 막. 그 지지층이라는 거는 뭐 다 이익 공동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익 공동체죠. 어떤 형태든 뭐 호남이라는 지역 이익이 이익 공동체든 저는 호남이 문정권하고 지금 이익 공동체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내 소신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민노총이라든지 좌파 진영의 이익 공동체, 친북 진영의 이익 공동체 이런 게 가족 플러스 지역 플러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5천만이라 했을 때 그 중에 30%라도 1,500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되죠. 미친 맘카페를 거기를 갖다가 순간 세뇌시키는 건 나중에 또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쓸려가고 그다음에 제가 좀 주변에 이제 30, 40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직도 그렇게 편향된 입장을 가질 수 있냐 했더니 자기들도 답답한데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이 헤드라인만 본대요. 포탈에. 그렇겠죠. 머릿속에 그거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익숙했던 입장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최대치로 이용하는 법을 한쪽은 아는 거고 이쪽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파 쪽은 더 멍청한 거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한 거 털릴까봐 저쪽이 갖고 있는 이만한 그걸 공격 못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공격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얘 그만둬야지. 그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청문회를 느닷없이 하고 뭐 마누라니 딸이니 엄마를 못 나오게 해주고 스스로 왜 저랬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데 지금 뭐 좌파 진영에서 나경원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흔들러 왔다는 게 입증되잖아요. 근데 어제 뭐 나가서 1인 시위 광화문에서 하는데 나경원이 혼자만 또 한참 남아가 밤에 늦게까지 했대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내 아들을 떳떳하더라고 미리 까고 이건 관계가 없다라고 왜 공개 못하고 저 짓을 합니까? 협조해주면 공개가 안 할 줄 알았어요?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아니 맨날 그 뒷땅을 까이면서 그걸 왜 거기서 그렇게 절절 매고서 원래 그 옛날에 보면 제비족한테 협박당하면 결국은 돈 뜯기는데 갈 때까지 가는데 그래도 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비족에 비유하긴 제비가 너무 고급지네요. 아 그래요? 이상한. 네, 추석에 제비족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1부는 마치겠습니다. 뭐 그냥 내용도 별로 없는 그냥 원래 이게 만담이에요. 우리가 뭐 심오한 철학을 논의하는 데가 아니고. 아, 그래요?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네,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소장님 피곤하시니까 뭐 이해하겠습니다. 1부는 마치겠습니다. 네, 해피 추석. 예.